매월 주목할 만한 신제품 소식을 전달해주는 컨텐츠로 돌아왔습니다. 티몬크의 테크5 기다리셨죠? 이 여담인데요. 지금까지 테크5는 월말에 내놨잖아요. 이거를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5월인데 왜 한 달 다 지나서 4월 소식을 전하느냐. 그 이유는 상당히 단순합니다. 일단 전자제품들은 출시일이 들쑥날쑥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갑자기 월말에 공개, 출시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단은 이겁니다. 조삼모사 작전. 이달부터 2025년 4월이 아니라 5월에 주목할 만한 신제품 리스트라 말하겠습니다. 제목만 바꾼 거예요. 5월에 테크5. 일단 보시죠.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소니, 애플의 헤드폰을 뒤집어 쓴 유저들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닌데 그 덕분에 왜인지 이 유니크함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영국 오디오 명가 바우어 앤 윌킨스의 PX7, S3 준 플래그십 무선 헤드폰으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S2E의 후속 모델입니다. 패브릭과 금속 소재를 깔끔하게 섞어 만든 디자인은 마치 영국 신사가 걸쳤을 것 같은 인상을 주죠. 그래서 모델도 데이비드 베컴입니다. 물론 베컴 귀에 QCY 이어폰을 껴줘도 영국 신사 같긴 할 거예요. BMW의 정수가 담긴 40mm 다이나믹 플레인지 바이오 셀룰로스 드라이버 탑재. 드라이버 명칭이 길죠. 10Hz에서 30kHz의 넓은 주파수 대역, 높은 해상력과 자연스러운 저음을 특징으로 합니다. 게다가 퀄컴의 최신 코덱인 aptX, 로스리스까지 대응하죠. 물론 aptX 어댑티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 코덱이 제법 많아요. 고해상도 음원 청취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정밀하게 배치된 8개의 마이크는 선명한 통화 품질을 보장하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역시 지원합니다. 오디오 성능 다음으로 제조사가 강조하는 부분은 단연 핏, 착용감입니다. 이전보다 얇아진 하우징으로 지적받았던 무게를 낮추는 데도 신경 썼어요. 그래서 약 300g, 만만한 무게입니다. 한 번의 충전으로 약 30시간, 15분 충전으로 약 7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배터리 수명, 함께 껴주는 하드 케이스는 덤입니다. PX7S3 제품 가격은 $429, 하나로 약 61만원. 61만원만 지불하면 여러분도 데이비드 베컴이 될 수 있어요. 농담이고요. 이전 모델도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이번 모델도 제법 훌륭한 오디오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네요. 이거보다 더 특이한 거 가려면 다이슨 가야 돼요. 돈 아끼겠다고 듣도 보도 못한 청소기 구매해서 열받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 열이 받는 이유는 극단적으로 낮은 흡입력에 있습니다. 안 빨리거든요. 저가형 제품들은 아무래도 더 저렴한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흡입력이 딸릴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내구성이 크게 떨어지거나.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한 소비자들을 위해 삼성전자가 성능 하나는 확실한 제품을 내놨습니다. 최대 400W 흡입력을 지닌 고가의 무선 청소기 비스포크 AIZ400W. 그놈의 AI는 이제 청소기에까지 붙습니다. 맞아요. 붙은 지 좀 됐습니다. 기존 310W 대비 29% 향상된 더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하는 스틱형 청소기입니다. 2025년 4월 기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죠. 수십 번을 문질러야 빠졌던 먼지들 이제 3번만 휘적거려서 빼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역으로 에어블로어 모드로 전환해서 틈새 먼지들을 날려버릴 수도 있죠. 청소의 마무리는 이전과 같습니다. 이름은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자동 먼지 비움 스테이션에 꽂아 먼지들을 순식간에 비워버리죠. 400W 흡입력 다음으로 중요한 건 AI입니다. 2.0으로 업데이트됐어요. 사용 환경, 바닥 재질에 따라 흡입력을 알아서 조절해 사용자의 청소를 돕는 거죠. 어디까지나 보조 기능이기 때문에 이 AI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AI라고 해서 스스로 바닥을 밀고 다니는 기능은 없어요. 마술 빗자루가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듯 이 친구도 여러 노즐, 액세서리가 포함됐고요. 머리카락 흡입 개선을 위해 톱니 모양 스크래퍼가 적용된 신형 브러쉬 역시 함께합니다. 한 번의 충전으로 대용량 배터리는 최대 160분, 기본 배터리는 최대 100분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 최대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청소 모드와 흡입 세기에 따라 사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400W는 이게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최대 1분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제품 무게는 약 2.5kg, 최대 흡입력 및 배터리 사용 시간을 고려했을 때 적정 수준입니다. 참고로 더 낮은 사양의 LG전자 코드 제로 A9S가 약 2.49kg이에요. 별 차이가 안 나죠.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삼성 비스포크 AIZ400W는 충분히 주목할 만한 신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목만 하세요. 가격이 160만원이거든요. 해외에서는 울트라라는 이름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4K 해상도를 지닌 모니터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에서는 결코 흔하지 않은 해상도죠. 그 이유는 비율 때문입니다. 21:9 비율 기준으로 5K 해상도는 갖춰야 이 4K를 충족하는데 5K 울트라 와이드 자체가 흔하지 않은 겁니다. 그 흔하지 않음 LG전자가 깨부수기 시작합니다. 울트라 기어 OLED GX9 정확한 모델명은 45GX950AB, 세계 최초 45형 800R 공유를 지닌 21:9 비율 5K 165Hz OLED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정확히 5K, 2K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죠. 눈부심 방지 코팅 되어 있고 드넓게 휘어진 와이드 스크린, 그것도 45형. 게이머의 몰입감을 높이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덤으로 DTS 헤드폰 X를 대응하는 내장 스피커 포함되어 있어요. 직전에 제가 16대 9 비율 OLED 울트라 기어 모델을 사용해 본 적이 있었는데 당시 내장 스피커 품질이 좋아서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제법 괜찮은 품질의 소리를 들려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LG전자가 이전부터 해상도를 순간적으로 전환하는 듀얼 모드를 꾸준히 자랑하고 있습니다. 해상도를 낮추면 최대 주사율이 4K 165Hz에서 W Full HD 330Hz로 늘어난다. 이게 요점인데요. 이걸 왜 자꾸 어필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해상도를 낮춰서 주사율을 높였을 정도로 게임에 진심이라면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21대 9를 쓰시면 안 돼요. 오버 스펙입니다. 그리고 해당 모델은 PPI가 125예요. 화면 크기, 해상도 대비 결코 높은 수치가 아닙니다. 네, 해상도를 낮추면 상당히 지저분한 화면을 만나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라면 결코 해상도를 낮추지 않을 겁니다. 물론 PPI를 더 높이면 다른 문제가 생기죠. 뭘까요? 우리가 못 사요. 더 비싸지기 때문이죠. 밝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밝기 SDR 기준 여전히 270니트대입니다. 이전 OLED 울트라 기어들과 별 차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추정상 HDR 1% APL 기준 피크 밝기는 한 1200니트 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죠. 나쁘지는 않은데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45형 WUHD 해상도를 지닌 OLED 게이밍 모니터는 당장 찾기 힘들기 때문에 하드코어 게이머분들은 당연히 눈여겨볼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국내 출시는 아직 안 됐고요. 해외 기준 약 2,000달러, 하나로 약 287만원입니다. 여기서 PPI랑 밝기 높아지잖아요. 100만원은 더 비싸진다고 보시면 돼요. 100만원이 뭐야? 한 200은 더 비싸질 것 같은데 LG전자라면 충분히 그러죠. 세계 최초 영화관급 야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상당히 거창한 타이틀인데 이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앵커 제품입니다. 암호화폐 앵커가 아니고 보조 배터리 및 이어폰 등을 만들고 있는 중국 제조사입니다. 여기도 점점 다이소화되고 있죠. 아무튼 네뷸라 X1 최대 3500안시루멘 밝기를 지닌 4K 레이저 빔 프로젝터입니다. DLP 0.47인치 DMD 칩셋을 사용하죠. 토스트기만한 포터블 제품이기 때문에 칩셋 크기 자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대신 특허받은 4K 트리플 레이저 광원 기술을 사용하고요. 색수차, 구면 수차를 최소화한 14개의 렌즈를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올 글래스 렌즈죠. 이 외에도 REC 2020 110%의 색역을 커버하는데 델타 E 값이 0.8입니다. 0.8. 인간의 눈으로 구별하기 힘든 수준의 높은 정확도의 컬러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동적 명암비는 최대 56,000대 1. 아웃도어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할 정도로 좋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업계 최초 자동 마이크로 짐벌, 순행 쿨링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키스톤 맞추기가 훨씬 수월해졌고 일반적인 프로젝터들 대비 치명적으로 낮은 소음을 자랑합니다. 비슷한 사양 대비 AI 기능도 포함됐습니다. AI 스페이셜 리콜, 투사 표면을 스캔하고 한 번의 클릭으로 스스로 가장 적합한 위치, 크기, 선명도를 제어하죠. 그리고 방금 전 말씀드린 짐벌도 함께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최대 투사 스크린 크기는 약 6.7m에서 200인치입니다. 이거 아직 감을 못 잡으신 것 같은데 아주 첨단 빔 프로젝터인 셈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8와트 듀얼 스피커 내장됐고요. 플렉스 웨이브 기술을 활용해 추가 사이드 스피커 연결로 서라운드 사운드 역시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사이드 스피커는 별도 판매해요. 운영체제는 구글 TV, 넷플릭스, 유튜브,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등등 여러 OTT 서비스를 즐길 수 있고요. 사양이 사양인 만큼 외부 전원 연결은 필수입니다. 야외 사용을 고려한 포터블 프로젝터인데 이 정도면 일부 제조사들이 내놓은 빔 프로젝터들은 거의 무참히 박살내는 수준의 제품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가격이 상당히 나간다는 뜻이겠죠. 포터블 치고 2,999달러, 하나로 약 430만원입니다. 아주 비싼 게 맞습니다만 지난번 소개했던 9,000달러짜리 라이카 프로젝터보다는 양심적입니다. 400만원이면 지포스 5090보다 저렴하잖아요. 이제는 좀 줄었으면 좋겠는데 날이 갈수록 유튜버는 늘어만 나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제 밥줄이 위태로워지고 있죠. 그럼에도 소개할 건 해야겠습니다. 캐논이 새로운 카메라를 내놨습니다. 파워샷 V1 400g대 콤팩트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구체적으로 동영상 촬영에 중점을 뒀죠. 네, 브이로그 촬영 및 기타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쓸만한 제품을 내놓은 겁니다. 생긴 게 다소 애매하게 복고적인 게 흠이긴 합니다만 나쁘지만은 않아요. 약 2230만 화소, 1인치보다 조금 더 큰 1.4인치 크롭 센서, 디직X 이미지 프로세서 탑재, 1650 f2.5에서 4.5 광각 줌 렌즈를 심었습니다.
일체형 카메라로 렌즈를 떼어낼 수는 없어요. AF 포인트는 425개, 듀얼 픽셀 시모스 AF2 기술로 사람과 동물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캐논 AF 나쁘지 않죠. 덤으로 피사체 추적 IS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이름은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요. 이것도 오토 프레이밍이에요. 소니 카메라에서도 유사한 기능이 있는데 피사체 주위를 크롭해서 원하는 위치에 피사체를 고정시킬 수 있는 거죠. 보통 프레이밍 해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5.7K 오버샘플링, 크롭 있는 최대 4K 60프레임, 크롭 없는 4K 30프레임 영상 촬영을 대응합니다. 놀랍게도 내장펜을 더해서 4K 30프레임 기준 최대 2시간이 넘는 연속 녹화 성능을 갖고 있어요. 물론 중간에 배터리는 교체해줘야 됩니다. 제 기억 속에 캐논은 이 정도의 사용자 배려를 보여주지 않았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진 게 확실합니다. 심지어 로그 감마 촬영 C로그3를 포함하고 있고 피부 보정과 14가지 컬러 필터로 예술혼을 불태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3인치 프리앵글 디스플레이까지 적용해서 편의성을 높였죠. 광학식 바디 손떨림 방지 기능은 없습니다. 대신 렌즈에 OIS 기술이 붙어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영상 촬영을 대응하고 있죠. 영상 촬영에 목적을 두고 있는 제품이긴 하지만 사진 촬영도 할 수는 있습니다. 카메라니까요. 딱히 사진 옵션이 영상 대비 한참 적을 뿐이죠. 캐논 파워샷 V1 가격은 약 120만원입니다. 솔직히 가성비가 아주 좋다고 말하긴 좀 그런데요. 캐논 치곤 되게 좋은 거고요. 입문용으로도 편하게 쓰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오랜 시간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느낀 건데요. 그렇게 좋은 카메라 필요 없어요. 고급 카메라는 나중에 잘 나갈 때 인기가 많아졌을 때 바꿔주면 되고요.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아이들, 반려동물을 폰카보다 훨씬 나은 이미지 품질로 기록하고 싶다면 괜찮은 대안입니다. 캐논치고 혜자스러운 제품이야. 제가 준비한 신제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래 레고를 포함해서 보너스가 4개 정도 더 있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업무가 생기는 바람에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가 잡혀가지고. 그래도 알차지 않았나요? 알찼다면 채널 구독과 희망찬 댓글 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